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공유결합. 여기서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이온결합을 또 배웠더랬어요. 이온결합. 그런데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 하면서 주기율표, 뭐 옥텟 규칙 앞에 걸 배워서 지금 일루가 이 단원 제목 자체가 원래는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 이거를 싹 싸잡아서 묶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다시 말하면 사실은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애가 아니라 한 세트였어요. 이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쪼개서 이쪽 단원이라고 한 거지. 지금 이 시간에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사실은 앞부분부터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 거야. 지금 다시 처음부터 쭉 가서 일로 와야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주기율 문제, 뭐 옥텟 규칙 문제,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난이도 낮은 건 각계전투로 나오지만 1등급을 맞으려면 이게 통합형으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 1등급을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너희 이번 중간고사는 특별하게 여기가 아닌 이상에는 은평고는 여기를 안 본다고 하던데. 여기 은평고 없지? 여기 다 배우죠? 이 단원이 이번 중간고사 때 1등급을 결정하는 단원이 여기에요. 잘 봐야 돼. 1등급을 맞으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공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 선배들 예일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숭실도 그렇고 선정, 선일 모두 다 이 단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일단 첫 번째 프린트를 제일 많이 줬어요. 프린트를 줍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프린트를 안 주고 수업만 하셨어. 근데 이 수업이나 이 프린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냐면, 고등학교 고2 과정에 있는 화원 내용.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여기랑 고2 때 화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고1 때는 문제 난이도가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 잘 봐야 돼. 무조건 내용 배우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니까 내가 몇 점만 맞으면 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 난이도를 높이 잡진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상대평가야. 내가 몇 등급을 안 믿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고3 제일 심한 학교 하나만 얘기할게. 고3이 고2 때 생명과학을 봤는데 평균이 30점대야. 생명과학이 평균이 50점대가 2등급이야. 써볼게. 어느 학교란 말 안 했어? 이 근처야. 평균이 30점대예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점대예요. 근데 우리 학생 중에 50점대 맞은 50점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87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고3은 9등급제니까 둘 다 2등급이야. (89점까지가) 1등급 컷이었거든. 엄청난 차이지 않니? 근데 등급은 둘 다 똑같아. 얘 기분이 어땠을까? 별로였겠지. 얘 기분 좋았겠지. 몇 점이 안 중요해. 몇 등급, 몇 등.
10% 안에 들 수 있는 등급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제를 했다면 요거 점수가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선생님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선생님들, 너희들 학교 선생님들은 뭐 이러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 많아. 그들은 전공자만 뽑아요. 물론 어느 학교에서는 요 근래 충격적인 거, 질문하지 마 나한테, 난 질문 안 받아줄 거야 라고 물리 선생님이 애들한테 선생이란 작자가 그렇게 말했대. 배워서 모르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걸 질문하는. 아무튼 자, 여기서 이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잘 생각해야 돼.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해야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인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고1 통합과학, 고2, 고3, 즉 말하면 통합과학에 물론 화원, 생원, 물투, 화투, 생투 이걸 다 잘하는 분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이나 고2에 있는 화학1이나 고3 때 배우는 화학2나 이 선생님은 다 어렵겠니? 쉽겠니? 다 쉽겠지. 대학교까지 이걸 다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 이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 미안해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고1에 있는 화학 따위가 이거 애들 맞출까? 틀릴까? 이 녀석들 이럴 것 같아? 이것도 못해? 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여기만 가지고 출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여기를 최소한 여기까지 영역을 믹스를 해서 출제를 한다라는 거지. 그때 갭이 좀 크면 프린트를 주거나 수업 시간에 좀 더 강조를 한다라는 거야. 그걸 잘 캐치해야 돼. 수업 시간에 듣고 그렇군 이게 아니라 저기 선생님 이거 화원 여기 통합과학이 없는 건데 뭐예요? 물어보든지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갖고 그렇군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잘 봐. 분명히 문제는 어떻게 낼 거냐면 통합과학하고 원파트가 같이 밀고 들어올 거야. 이때 문제가 되는 건 1학년 과정은 너희들이 문제 풀어보고 하다 보면 되는데, 문제가 선생님께서 이거를 화원 문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문제를 나오면서 대성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프린트를 아예 줬어요. 나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고 아예 줘버렸어. 통합과학인데 그 문제가 다 고2 거거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너희들이 그렇군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나한테 왜 꼭 전달을 해줘야 되냐면 그 관련 문제들, 2학년 거에 관련 문제는 고1 거에는 때려주고도 없어요. 고2 거에 가야 있어. 관련 문제를 내가 추려서 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문제 접근법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작년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해와 다음 해와 다다음 해에 약간 좀씩 달라져. 똑같이 내지 않아요. 어떨 때 요거 하고 왜냐면 우린 경험이, 내가 20년 넘게 학원 운영을 해왔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그게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 낯설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안 돼. 자, 이번 선일 없구나. 손 들지 마. 선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어땠냐면 2개 틀리면 2등급 나왔었어.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 1등급이었어. 작년 기준이야. 한숨 쉬지 말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얘는 참. 근데 어려웠던 게 아닌 거야. 왜? 나머지 것들은 통합과로 커버가 거의 다 되니까 그 한 문제에서 3문제 요 정도가 여기서 분명히 판가름이 져지거든. 이건 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에서도 화학에서도 생명에서도 그게 판가름이 지거든.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저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는 화학을 가르치셔. 화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통합과학에서는 화학의 생명과학을 가르치셔. 그러면 그 선생님은 화학이 전공인 거야.
근데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이 있다 보니까 나는 화학하고 생명 파트를 맡으니까 선생님은 물리랑 지학 파트를 맡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게 내가 화학인데 고1 애들한테 생명도 가르쳐야 돼. 그럼 난이도를 생명에서 높이 잡을까? 화학에서 높이 잡을까? 당연히 화학에서 높이 잡겠지. 근데 어떤 선생님은 생명 선생님이셔. 생명 선생님이 생명하고 지학을 가르쳐, 통합과학에서. 그러면 그 시험은 생명과학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 그냥 멍 때리고 듣지 마.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러한 변수들을 잘 학교마다 캐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 선생님이 생명하고 지학을 가르친단 말이지? 그러면 지학은 암기나 기본적인 통합과학 수준으로만 가고 생명을 좀 더 난이도 있게 좀 더 깊이 학교마다 지구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이해가 되었을까? 오케이. 이런 거 잘 캐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따지면 이 단원에선 장담하건대, 장담도 아니야. 100%야. 100%. 난이도 낮은 거 얘기 안 해. 그건 내가 풀리다 보면 맞을 거니까 반드시 첫 번째, 통합형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어질 거다라는 거. 요거 알아서 아니라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100%야. 고2 과정의 문제가. 왜냐하면 고1에 있는 얘랑 고2에 있는 얘랑 똑같아. 지금 고2들 화원 시간에 이거 수업하고 있거든. 똑같아. 근데 왜요? 문제 스타일이 달라. 1학년 때는 아니 모르니적 개념으로 나온다라면 고2 때는 내용이 똑같은데 알고 있지? 자, 너 이거 해석해봐. 아니 모르니? 아니까 너 이거 해석해봐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고2 과정에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유형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희들 1학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유형 파악이야. 왜냐?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유형 파악하는 훈련을 안 배워요. 아니 모르니를 배우지.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아니 모르니로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왔을 때 뭐지 했을 때 유형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요거 잘 파악해 놓도록 하실게요. 자, 앞뒤 거를 좀 요점 정리 가볍게 가면서 이제 공유결합까지 오도록 할게. 일단 주기율표, 때려 죽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기율표. 자, 선생님 저 주기율표 아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자, 주기율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원자 번호라는 거.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무엇인데 양성자의 개수를 번호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and 그 i는 전자의 개수와 원자였을 경우 여기서 원자인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 근데 두 개가 같지 않을 수도 있죠. 두 개가 같지 않은 걸 우린 뭐라고 하더라? 같지 않을 수 있어. 시영아 대답해봐. 뭐라고 불러? 같지 않은 걸. 잘하셨어요. 이온이라고 부르지? 내가 웃겨? 나 진지한 사람이야. 여기 초록불 나왔니? 이온이라고 불러.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된 이온을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된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까지 스토리를 같이 묶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또 끌고 내려갈 수가, 반대로 그렸네? 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족이라는 개념과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또 밀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스토리처럼 쭉 하고 와줘야 돼. 족이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의 수. 여기서 가전자라는 것은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
라고 얘기하고 그의 개수가 족으로 따진다라는 거. 물론 1의 자리긴 하지만 요거 같이 물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 주기 그러면 얘는 무엇을 얘기한다? 껍질의 수를 따진다라는 거. 얘가 주기가 2주기 원소야? 아, 얘는 껍질을 2개 갖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니? 이게 통합과학에선 요 정도로 하고 뭐 그 정도인데, 이게 일로 이용결합이나 공유결합으로 왔을 때 얘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으로 연장돼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얘가 쉬워지는데, 얘가 미흡하고 아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얘는 못 푸는 거야. 자, 다시 할게. 얘가 출제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1등급 수준의 킬러 문항으로 항상 출제되는 아이가 단골 손님이 얘야. 단골 손님이. 한번 보여줄게. 한번. 자, 여기서 봐봐. 지금 주기와 족 여기 있는데 누가 있냐면 NaCl이 있고 KCl이 있어요. 근데 염소는 둘 다 똑같으니까 영향력이 없네. 여기까 이해됐지? 얘는 또 17족 원소니까 1-이니까 그래 라고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나트륨하고 칼륨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나트륨이 플러스 1이고 칼륨도 플러스 1이야. 왜? 얘네 둘 다 1족 원소거든.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있어서 하나를 버리는 애들이거든. 근데 알겠지만 얘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고 얘가 4주기 원소인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지? 이랬을 때 뭐라고 묻느냐? 얘의 반응성은? 이라고 물어. 반응성이라는 건 변화란 뜻이거든. 자, 얘는 똑같으니까 영향력이 없어. 얘는 3주기야. 껍질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얘는 껍질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럼 누가 더 잘 잃어버리겠니? 나트륨이 잘 잃어버릴까요? 칼륨이 잘 잃어버릴까요? 얘가 껍질이 4개나 있죠.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장 바깥 껍질 있는 원자과 전자 사이에 핵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사이에 이쪽으로 갈게. 거리가 어때? 얘가 더 크죠? 칼륨이. 세 번째 있고 네 번째에 있으니까 얘가 더 먼 거잖아. 그러면 거리가 멀면 인력은 센 거야? 약한 거야? 그치? 거리가 멀면 인력이 약한 거지. 여기까지도 납득이 됐을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영상 찍어놓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다 보내주지만 인력이 얘가 세죠? 근데 여기서 다시 얘네들은 전자를 뭐 하는 애들이야? 얻는 애들이야? 잃는 애들이야? 잃는 애들이지. 얘는 전자를 잃어. 그러면 누가 더 잘 잃어? 얘가 더 잘 잃겠지.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잘 잃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성은 칼륨이 커요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걸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툭 던지면 너희가 얘네들을 떠올려 놓고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이걸 유형 파악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은 얘네들을 가지고 요거를 써먹는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100% 나온다라는 거지. 이 연습을, 이건 지식 배우면 뭐 할 건데, 이거 아니 모르를 묻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반응성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 알고 출발. 당장 손이 안 가더라도 요렇게 진짜 그렇게 내시는데 많이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지. 의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의도도 모르면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하나 두 개 날아가고 안 외워서 틀려. 외웠는데 까먹어서 틀려. 유형 파악이 안 돼서 틀려. 그럼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솔직히 말하면 내용 배울 거면, 이런 거 지식 배울 거면 왜 굳이 힘들게 여기까지 와? 인강 들으면 그냥 내용 하면 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 파악이 되고 손이 안 가죠. 그럴 때 니네가 왜 고민을 하고 있니? 이 고민할 시간에 너희들 학교 가야지. 학교 숙제도 있지. 학원도 있지. 학원 숙제도 있는데 그거 과목도 한두 개야. 시간이 남아 돌아?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아?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에 부족하면 내가 생각이 잘 안 돼. 그럼 빨리 질문을 해서 끝내버려야 하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암기, 이해. 안 되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선생님, 이건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다 모르겠으면 빨리 사진 찍어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 고민한 시간을 줄여서 내 할 일을 해야지. 이해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방향성 있게 요건 요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군요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느나 이건가? 이렇지 않다 이런 거야. 니네 공부는.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공부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배울 학에 습득하는 거야. 공부는 내가 배움인 거고 너희들은 습득의 개념인 거예요. 잊지 마. 공부 방법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졌어.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한번 끊고 갈까? 너무 기니까?